아버지가 혼자 다녀오면 우리 가족은 누가 챙기나요? 다음 달 어머님 생신은요? 무책임하게 혼자만의 자유만 생각하세요? 아버지, 제발 저희 의견도 좀 들으세요.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무리하지 마시고요. 아버지가 다치시면 누가 책임져요? 집에 계셔야 저희도 마음이 편하다고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40년을 살았다. 이제 내 시간은 내 거야. 내 남은 삶을 너희에게 허락받아야 하니? 이 영상은 은퇴 후 자신의 여생을 가족에게 강탈당할 뻔한 78세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자식들의 진짜 속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78세의 아버지. 현수 씨는 은퇴 후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자유를 무책임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아버지의 은퇴를 축하하던 가족이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격렬하게 충돌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알림 설정은 가족의 진정한 사랑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 가족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프닝에서 보셨던 그 격렬한 충돌, 그 일이 있기 몇 달 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현수 씨, 78세. 평생을 바친 직장에서 명예롭게 은퇴하신 분이죠. 이제 아내와 함께 조용한 전원 생활을 꿈꾸고 계셨어요. 두 자녀, 40대 초반의 장남 민호 씨와 30대 후반의 장녀 지연 씨를 훌륭하게 키워내셨고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셨던 현수 씨에게 이제 남은 건 나를 위한 시간뿐이라고 생각하셨대요. 은퇴 후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고 싶으셨던 현수 씨. 아내분께는 미안하지만 먼저 홀로 떠나는 유럽 배낭여행과 그동안 꿈꿔왔던 철학 강좌 수강을 계획하셨어요. 자식들에게 나도 나만의 삶을 살고 싶다며 설레는 마음으로 계획을 밝히셨는데요. 하지만 자녀들의 반응은 현수 씨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장남 민호 씨는 아버지의 여행 계획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 애들 봐주시는 건 어떻게 하시고요? 어머니는 혼자 어떻게 사시라고요? 장녀 지연 씨는 더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집안 행사를 이유로 여행 일정을 계속 미루려 했거든요. 다음 달은 시댁 제사, 다다음 달은 아이들 학교 행사라 아버지가 꼭 계셔야 해요. 아버지는 우리 가족의 대들보잖아요. 현수 씨에게 이 대들보라는 말은 마치 집에 묶어두는 족쇄처럼 느껴지셨다고 해요. 사실 현수 씨는 자녀들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보고 계셨어요. 그들이 정말 걱정하는 건 아버지의 건강이나 어머니의 외로움이 아니었던 거죠. 자식들은 현수 씨가 은퇴했으니 당연히 무료의 가사 노동력이나 육아 도우미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은연중에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나이가 많으시니 무리하신다는 속 깊은 우려를 내세웠지만요. 현수 씨는 자녀들에게 설득을 시도하셨어요. 나는 여행 중에도 전화와 영상 통화를 할 수 있고 너희 어머니도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하다고요. 하지만 자녀들은 현수 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모라면
마땅히 자식들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는 오래된 가족관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하루는 민호 씨가 현수 씨의 여행 안내 책자를 보며 무심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이거 제가 좋아하는 낚시 포인트도 있네요. 다음에는 저랑 같이 가시죠. 유럽은 너무 멀잖아요. 아버지의 여생의 꿈을 자신의 취미 생활에 끼워 맞추려 했던 거죠. 그 순간 현수 씨는 깨달으셨대요. 자신이 자식들에게 자아를 가진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유용한 도구로 여겨지고 있다는 서글픈 사실을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도 가족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여생을 포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러한 충돌은 매일 반복되었어요. 현수 씨는 여행 계획을 수정하셨지만 자녀들의 방해는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웃으셨지만 마음속에서는 자식들의 이기심과 부딪히며 깊은 외로움을 느끼셨죠. 평생을 바쳐 지켜온 가족이 이제는 자신의 남은 삶을 통제하려 한다는 뼈아픈 진실. 이 평온 아래의 균열은 곧 폭발적인 상처와 충돌로 이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현수 씨가 계획했던 여행의 출국일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현수 씨는 이제 더 이상 자녀들의 설득에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판단하시고 홀로 조용히 여행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행 안내 책자와 새로 산 카메라, 그리고 40년 동안 사용했던 낡은 가죽 지갑을 챙기시는 모습에서 드디어 자유를 찾았다는 설렘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 조용한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출국 이틀 전, 장남 민호 씨와 장녀 지연 씨가 마치 짠 것처럼 동시에 현수 씨의 집으로 들이닥쳤거든요. 그들의 표정은 걱정이라기보다는 분노에 가까웠어요. 지연 씨는 현수 씨의 가방을 보고 격앙된 목소리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의견은 하나도 안 듣고 혼자 결정을 하세요? 아버지가 가신다고 했을 때 저희가 얼마나 말렸어요. 저희가 아무리 걱정해도 아버지는 아버지만 생각하시네요. 민호 씨 역시 냉정한 목소리로 거들었어요. 저희가 아버지 건강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만약 여행 가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아버지는 저희를 생각하는 마음은 없으세요? 현수 씨는 자신의 자유를 주장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소유물이 아니다. 내 남은 시간은 내가 결정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자녀들은 아버지의 말을 독단이라며 비난했어요. 그들은 아버지의 40년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고, 이제 아버지가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자 하자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낙인 찍었던 거죠. 평생을 헌신한 자식들에게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아버지라는 소리를 들으신 현수 씨. 가슴에 깊은 상처를 입으셨어요. 현수 씨는 자녀들을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억누르는 현실에 큰 상처를 받으셨죠. 자식들이 두려워하는 건 아버지의 사고가 아니라 아버지가 없는 자신들의 불편함이었다는 걸 현수 씨는 알고 계셨어요. 화를 내는 대신 조용히 가방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신 현수 씨. 내가 너희를 위해 희생했던 그 시간들은 결국 내 남은 시간을 통제하기 위한 자녀들의 무기가 된 걸까?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으셨다고 해요. 그런데 자녀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말리는데 실패하자 급기야 극단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민호 씨는 현수 씨의 여권을 숨기려 했고, 지연 씨는 현수 씨가 예약한 항공사에 전화를 걸어 가족의 긴급 사정을 핑계로 예약을 취소하려 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우연히 목격하신 현수 씨. 자식들이 마음속으로도 자신을 통제하려 한다는 사실에 큰 배신감을 느끼셨습니다. 소리치지 않으셨어요. 다만, 너희가 나를 이렇게까지 막아야 했니? 라는 짧은 한마디만 남기셨죠. 현수 씨는 가족과의 관계에서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고독감에 휩싸이셨어요. 자신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가족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부속품이었다는 비참한 깨달음. 이 모든 격렬한 충돌은 현수 씨에게 가장 끔찍한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후 현수 씨는 혼자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셨어요. 집안은 텅 빈 것처럼 고요했지만 현수 씨의 마음속은 폭풍우가 몰아쳤죠. 테이블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첩을 펼치셨어요.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젊은 현수 씨가 두 자녀를 안고 활짝 웃고 있는 모습, 야근을 마치고 돌아와 힘없이 잠든 모습, 그리고 가족여행을 위해 혼자 짐을 쌌던 모습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과거를 되돌아보신 현수 씨. 젊었을 때 오직 가족을 위해 시간을 쓰셨죠. 자신만의 취미, 꿈, 자기 개발은 모두 뒷전이었어요. 가족을 위한 희생이 곧 나의 행복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은퇴하고 남은 시간을 자신을 위해 쓰겠다고 하자 그 희생의 대가가 현수 씨의 자유를 통제하는 무기가 되어 돌아왔던 거예요. 나는 평생 누구의 삶을 살았던가? 스스로에게 물으신 현수 씨. 가족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결국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었음을 깨달으셨어요. 자식들의 반대와 통제는 현수 씨의 마음의 자유를 완전히 막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신 현수 씨. 아내분께 이 모든 상황을 털어놓고 싶으셨지만 아내분은 오히려 자녀들의 편을 드셨어요. 당신이 갑자기 그러니 애들이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그냥 다음 기회에 가요. 아내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현수 씨는 완벽한 고립감을 느끼셨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것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현실이 더욱 비참했죠. 다음 날 아침 식사를 거른 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시던 현수 씨. 그때 거실 책장에 꽂혀 있던 낡은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어요. 젊은 시절 현수 씨가 감명 깊게 읽었던 탈무드였습니다. 무심코 책을 펼치셨는데요. 운명처럼 한 구절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은 주어진 선물이다. 스스로의 삶을 아끼지 않는 자에게는 누구도 그 시간을 대신하지 못한다. 시청자 여러분, 이 구절은 현수 씨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었을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이 순간 남은 삶의 시간을 포기하시겠어요? 아니면 되찾으시겠어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구절을 읽는 순간 현수 씨는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으셨대요. 지난 40년간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아끼지 않았다는 것. 자신의 시간을
다른 사람에게 저당 잡혔던 거예요. 절망의 끝에서 비로소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존중해야 자식들도 나를 존중할 것이다. 이 깨달음은 현수 씨를 다시 일으켜 세웠고 자신의 여생을 되찾기 위한 단호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탈무드의 그 한 구절이 현수 씨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인생의 모든 시간은 주어진 선물이다. 이 문장 하나가 현수 씨를 다시 일으켜 세웠어요. 현수 씨는 더 이상 자식들의 이기심에 자신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결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반항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되찾기 위한 정말 숭고한 선언이었죠. 아침 일찍 거실 소파에서 일어난 현수 씨는 가장 먼저 아내에게 자신의 결심을 밝혔습니다. 여보, 나는 유럽 여행을 갈 겁니다. 철학 강좌도 들을 거고요. 내 남은 시간을 나답게 살아야 해요. 그래야 당신과 아이들도 진정한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아내는 처음엔 깜짝 놀랐죠. 하지만 남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단호함과 진심을 보고는 더 이상 반대하지 못했습니다. 현수 씨의 결심은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식들에게 독립적인 삶의 태도를 보여주기 위한 마지막 교육이었습니다. 본인이 불행하면 가족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믿으셨거든요. 이제 현수 씨는 희생하는 아버지의 역할 대신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선택하신 겁니다. 결심은 곧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여행 계획을 다시 세우고 가족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한 철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여행 중 매일 정해진 시간에 영상통화를 하겠다는 약속,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비한 고급 여행자 보험 가입까지요. 현수 씨는 알고 계셨어요. 자식들이 자신을 통제하려 했던 이유가 사랑이 아닌 불안함 때문이라는 걸요. 그래서 그들의 불안함을 해소하는 것이 이 싸움의 핵심이라고 판단하셨습니다. 가장 큰 관문은 자녀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었어요. 현수 씨는 자녀들의 반발을 피하지 않고 정면 돌파하기로 했습니다. 민호와 지연에게 가족 회의를 소집했죠. 이 회의에서 현수 씨는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단호하고 논리적인 모습을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의 삶을 선언하신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결심의 순간, 현수 씨는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여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자유로운 영혼이 되신 거예요. 이 단호한 결심은 곧 가족을 향한 강력한 반격으로 이어질 예정이었습니다. 드디어 현수 씨가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장남 민호와 장녀 지연은 여전히 냉랭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현수 씨는 달랐습니다. 감정에 호소하는 대신 차분하고 논리적인 어조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죠. 이것이 현수 씨의 첫 번째 반격이었습니다. 현수 씨는 먼저 지난 40년간 자신이 가족을 위해 바친 시간과 노력에 대해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생의 시간을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보겠다. 하지만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아.
나는 너희에게 무책임한 아버지가 아니라 너희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당당한 아버지가 되고 싶을 뿐이다. 현수 씨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진심이 동시에 묻어났어요. 자녀들은 처음엔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현수 씨의 차분함과 논리적인 설명 앞에서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이어서 현수 씨는 준비했던 여행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단순한 여행 일정이 아니었어요. 세부적인 안전장치까지 모두 설명하셨죠. 매일 저녁 7시 정각에 영상 통화를 할 거다. 유럽 현지 병원과의 연락 체계도 미리 확인했고 최고 등급의 여행자 보험에도 가입했다. 이 모든 게 너희들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현수 씨의 반격은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철저한 준비와 논리를 기반으로 했기에 더욱 강력했습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무리하신다거나 건강이 걱정된다는 핑계를 댈 수 없었어요. 그들의 이기적인 속셈은 아버지의 치밀한 준비 앞에서 완전히 무력화되었죠. 지연이 마지못해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요. 대신 매일 전화는 꼭 하셔야 해요. 민호 역시 고개를 끄덕였고요. 현수 씨는 알았습니다. 이 작은 수용이 자유를 향한 큰 발걸음이라는 걸요. 현수 씨는 이 반격을 통해 자녀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부모도 자식의 인생을 존중하듯이 자식도 부모의 여생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요. 너희의 삶만 소중한 게 아니라 나의 삶도 소중하다는 메시지를 단호하게 전달하신 겁니다. 이 반격은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었어요. 현수 씨가 자신의 존엄성을 되찾는 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은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자유와 통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계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현수 씨의 반격이 성공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여행을 마지못해 허락한 것 같았죠. 하지만 현수 씨는 직감하셨어요. 자녀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불안함과 통제 욕구가 남아있다는 걸요. 그 불안함은 곧 예상치 못한 2차 트위스트로 현수 씨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진정한 갈등은 아직 끝나지 않았던 거예요. 현수 씨의 여행 출발일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현수 씨는 설레는 마음으로 마지막 짐을 싸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간소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죠. 하지만 바로 이때 예상 못한 2차 트위스트가 현수 씨를 다시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여행 전날 밤이었어요. 현수 씨는 문득 민호에게 맡겨두었던 여행 일정표 사본을 확인하기 위해 민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민호는 서재에 있었고 현수 씨는 그의 책상 위에서 우연히 한 장의 메모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메모의 제목은 긴급 상황 대처 방안이었어요. 내용을 보니 현수 씨가 다치거나 사고를 당할 경우를 대비해서 여행사 및 항공사에 가족의 긴급 요청으로 일정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요구하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현수 씨는 온몸에 피가 식는 듯한 충격을 받았어요. 민호는 겉으로는 아버지의 여행을 허락했지만 뒤에서는 비밀리에 아버지의 여행 계획 전체를 취소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던 거예요. 민호가 자신을 통제하려 했던 이유가 사랑이 아닌
불안함 때문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뒤에서 아버지의 자유를 통제하려 했다는 사실에 현수 씨는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현수 씨는 민호에게 직접적으로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알 수 있었죠. 민호가 자신을 막으려 했던 이유가 자신들의 불편함을 넘어서 아버지의 부재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감과 죄책감을 회피하려 했던 거라는 걸요. 현수 씨는 다시 한번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식들의 마음속에 숨겨진 통제 욕구가 이토록 뿌리 깊을 줄은 정말 몰랐던 거예요. 자유를 향한 꿈이 다시금 산산이 조각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현수 씨와 자녀들의 갈등은 다시 극에 달했어요. 현수 씨는 민호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나를 진정으로 존중했다면 이럴 수는 없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민호는 당황했지만 자신의 행동이 아버지를 위한 것이라고 끝까지 주장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은 정말 복잡하죠. 서로에 대한 이해, 부족과 이기적인 사랑이 뒤섞여 해결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자식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버지의 상처를 더 크게 만든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현수 씨는 이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힘으로 자식들을 이길 수는 없었고, 감정적인 충돌은 더 큰 상처만을 남길 뿐이었어요. 현수 씨는 다시 탈무드를 펼쳤습니다. 이번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강력하고 성숙한 지혜를 사용해야 함을 깨달으셨죠. 현수 씨는 민호의 메모를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지만 이 감정을 폭발시키는 대신 가장 성숙한 방법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로 결심했어요. 현수 씨가 선택한 지혜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 구절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억압하지 않고 자유롭게 두는 것. 현수 씨는 자녀들의 불안함을 존중하되 자신의 자유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기로 하셨죠. 여행 출발 당일 현수 씨는 자녀들을 다시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민호와 지연은 어색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마주했어요. 하지만 현수 씨는 민호에게 메모에 대해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녀들과 함께 여행 일정과 안전장치를 다시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현수 씨는 자녀들이 걱정하는 모든 요소에 대해 자신이 이미 대비했음을 차분히 보여주셨습니다. 너희가 걱정하는 모든 것은 아버지도 걱정했단다. 이 노란색 카드에는 비상시 연락해야 할 모든 현지인의 연락처가 적혀 있고 너희 어머니가 그 연락망을 모두 알고 계시지. 현수 씨는 자녀들의 걱정은 수용했지만 자신의 자유에 대한 포기는 거부하셨어요. 여행 기간 동안 매일 가족 단톡방에 현지에서 찍은 사진과 짧은 소감을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자녀들의 불안함을 잠재우는 동시에 현수 씨가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유를 누릴 거라는 걸 보여주는 행동이었어요. 현수 씨의 이러한 성숙한 대응과 배려에 자녀들의 마음은 서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여행이 무책임이 아닌 자신이 행복해지기 위한 노력이라는 걸요. 결국 가족과 현수 씨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균형점이 마련되었습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개인적인 행복 추구를 인정했고, 현수 씨는 자녀들의 깊은 사랑과 걱정을 이해했죠. 민호가 조용히 아버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메모 때문에 죄송해요. 아버지를 너무 저희 방식대로만 생각했어요. 현수 씨는 아들에게 말 대신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다. 너희가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은 안다. 하지만 이제는 아버지를 믿고 보내주렴. 이로써 현수 씨의 여생의 시간 사용에 대한 충돌은 해결되었습니다. 현수 씨는 탈무드의 지혜를 통해 가족을 억압하지 않고도 자신의 자유를 지킬 수 있음을 증명하셨어요. 자식들에게 희생하는 부모가 아닌 스스로 삶을 개척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이 성숙한 해결 과정은 자녀들에게도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현수 씨는 여행을 떠났고 매일 가족 단톡방에 자신의 즐거운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자녀들은 그 사진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아버지의 행복이 곧 우리의 행복이라는 걸요. 이 사연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 사랑은 상대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고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가족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사랑을 실천하고 계신가요? 이 사연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가족, 사랑의 의미를 되새겨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